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영상을 켰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사실은 전 얘기를 할 만큼 했는데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이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을 했든가 아니면은 제가 잘 봤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오늘 제 정규 강의 두 번째 강의가 올라갔을 텐데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번 2주 차의 내용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 주세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정말 논리성이 없는지 지난 5년 아니 짧게는 지난 1, 2년 동안의 시장과 한번 대조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신고가는 나오는데 다른 지역은 내려간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된다. 앞으로 뭐 분양이 있는 입주가 있는 인천이랑 대구는 힘들어진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거는 이해를 하시는 분들만 이해를 하고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대선 얘기하시잖아요. 대선은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심리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제 얘기는 수개월 내에 제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입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 의견이 있을 뿐인데 지금 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막 스타 유튜버 분들처럼 멋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응원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구독자가 감사하게 15만 명이 됐고 여태까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거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 그 GTX 상록수역 아시겠지만 제가 멤버십 전용 영상에 3달 전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냥 상록수역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상록수역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렸죠. 배차 간격은 1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 다른 영상에서 보신 거 있으세요? 없죠.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물론 틀린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타이밍 차이도 있었지만 잘 맞춰 온 거예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도움이 되셨으니까 영상을 봐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대선 거의 다 됐잖아요. 근데 대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시장이 정상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제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정상 기능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빵 가게가 있으면 빵 가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빵 가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빵 가게처럼 인테리어를 하면 빵 가게예요? 빵 가게에서 빵을 만들면 빵 가게인가요? 빵 가게의 직원들을 고용해서 안 쳐다놓고 월급 주면은 빵 가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빵 가게잖아요. 가게는 뭐냐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빵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받고 손님들이 사 가야지 이 시장의 기능에 따르는 거죠. 약간 감이 오시죠?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지금 요번 시장에서 두 번이나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건 핑계를 댈 필요가 없게 제가 두 번 틀렸어요. 제가 12월이나 1월에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틀렸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 겪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시장은 처음 봐요, 저도. 무슨 말이냐? 거래가 없어요. 거래를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1000건을 논하고 있잖아요, 지금. 1000건. 제가 그때 봤던 1250건도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통계가. 1100 몇 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빵 가게에서 빵을 맛있게 굽고 빵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빵이 거래가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빵 가게가 예뻐요. 빵도 구워 놨는데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빵도 먹고 싶은데 빵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빵을 사면 안 되게 해 놨어요. 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카드 거래 중지. 현금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빵 가게에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빵 가게에 온 사람들이 한 70% 정도가 카드 결제를 하는 상황에서 그날 갑자기 카드 사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빵을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꼬라지예요. 그러면 몇 가지 부작용이 생기죠. 첫 번째로 빵 가게가 타격을 입죠. 두 번째로 손님들이 빵을 못 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빵 가게는 타격을 받죠. 그런데 그러면 이 빵 가게가 망한 겁니까? 이 빵 가게가 이제 하향 도로를 걷는 거예요? 이 빵 가게가 이제 빵이 안 팔리는 가게가 되어 버린 것인가요? 아니죠. 손님들은 여전히 이 빵 가게의 빵을 좋아하고 빵을 사고 싶어 했고, 다만 결제 수단인 카드가 안 돼서 못 산 거죠. 부동산 시장이 이래요. 필수제라면서요. 가끔 물어보세요. "야, 네 이론대로 무조건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된다고? 그럼 무적 논리가 어딨니?" 맞잖아요. 아니, 집값이 오른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화풀이를 하는 이유 자체가 부동산이 필수제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필수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티파니 가시면은 다이아 반지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예, 좀 좋은 거 집으시면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화 안 나시죠?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한 2억 5천부터 5억대 라인업까지 있거든요. 그거 화나세요? 거 보세요. 화 안 내시잖아요. 여러분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5억 하다가 10억을 하든 15억을 하든 왜 화를 내세요? 나 화낸 적 없다고요? 그럼 제 채널은 왜 보세요? 스스로 거짓말을 할수록 현실과 멀어질 뿐인데, 부동산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니까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거고, 혹시 또 제 말이 맞을까 봐 겁이 나시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필수지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수지인 걸 알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필수제죠. 근데 이걸 지금 거래를 못하게 했죠. 그러면 그 빵 가게로 돌아가서 이 빵을 안 살까요? 지금은 못 사죠. 지금은 못 사요.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는 빵을 사야죠. 살 수 있게 된다면. 이 빵을 다시 사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신용카드가 다시 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고 우리가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빵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유지가 되냐 안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죠. 카드는 안 되는데 현금이 그래도 몇 푼 있으니까 먹고 싶은 빵을 다 사간 게 아니라 일부 빵만 사간 거예요. 우리 혈안이 됐죠. 야, 갑자기 이 빵이 안 팔려. 이 빵만 팔려. 여긴 신고가야. 여긴 거래가 안 돼. 여긴 전세도 안 나가. 저긴 매매가 쌓이고 있어. 단편적인 것들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여러분.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저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는 뭐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전 안 믿어요, 아예. 예, 한국 부동산 자료는 전 아예 안 믿습니다. 저도 슬퍼요. 그런데 사람들의 정상적인 거래를 막아놓고 나오는 빵 판매량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진짜 그 빵집의 본 모습이에요.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지금 러시아는 루브라를 쓰고 싶어도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를 막아 놓으면 시장의 본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빵가게 생태계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빵가게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손님들의 언성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빵을 계속 못 먹으면 수요가 쌓이죠.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빵가게에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죄 뇌피셜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저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을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투기로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집이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부자인 분들은 왜 부동산을 다 안 팝니까? 나라에서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안 팔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그렇게 의미가 없으면 왜 화를 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여다보세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미친 거지 말이 됩니까? 1,000건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거래가 많다 적다 뭐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개념이 아예 아니라니까요. 그냥 집이 필요한 사람들조차 못 산 거예요 이 수치면은. 제가 어설프게 한 5천 건 여기에 걸쳤으면 말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신기해요 저도. 정말 신기하거든요. 뭐가 신기하냐면 거래량이 이런데 시장이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 자체가 신기합니다. 전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뭐 "폭락한다. 이제 하향세라고." 얘기하시고 있는데 저는 아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 말 자체를. 지금은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시장이 얼마나 크게 부작용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제 의견인 그래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